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또 빠르고 정확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또 이분이 저희 옆에 있으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네.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의 남자, 또 박채문 농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입니다. 네. 네, 서울시 농수산공사도 다가오는 추석 때문에 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추석 명절 앞두고 가락시장에는 2주 전까지는요. 하루에 만여 톤 내외로 평소보다 한 20-30% 물량이 이제 홍수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산지에서 올라오는 농수산물 수송 차량들이 이제 경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시장 내 도로에 이렇게 정체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물 흐름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에 공사에서는 그동안 이제 시장 내부나 외부에 유휴 공간을 이제 차량 대기 장소로 만들어서 물류가 이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왔고요. 네. 그 밖에 이제 교통이나 청소, 시설물 안전, 화재 이런 모든 분야에서 추석 대비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지금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바쁘시겠지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또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감자와 가지, 포도,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시세와 동향도 살펴보기 위해서 한우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과일 1,352톤, 과일과채 886톤, 일반 채소 4,999톤, 총 7,23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좀 하락한 물량인데요. 190톤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 보시죠. 848.9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99.6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49.36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1,736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1,736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어제는 9,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좀 더 좋죠. 1,070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일 13,221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에는 9,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 반짝 상승세를 나타내는 듯 싶었지만 그 후로 조금씩 빠지면서 오늘은 조금 상승했네요. 그래도 1,73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 살펴보겠습니다. 무입니다. 64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20.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78.69톤 더 적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는 23,547원, 최고가는 26,200원, 최저가는 21,700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23,547원이었고요. 어제는 23,706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159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배추와 무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배추와 무가 폭염, 이 날씨로 인해서 참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죠. 이 가격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일단 배추부터 이번 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배추 경우는 이번 주 일평균 반입 물량이요 718톤으로 지난해와 이제 평년하고 비교하면은 아직은 물량은 적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여름철 그 고온 장애로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지연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주 평균가는 1,600원으로 지난주보다 한 24%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월달 시세를 전망해 보면요, 그래도 추석 대목과 맞물려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13,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 출하 지역은 이제 강릉 지역이 한 48%, 태백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추와 마찬가지로 무도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 무는 어땠나요? 예, 이번 주 무의 일평균 반입량은
652톤으로 이제 지난주와 비슷하게 출하되었습니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무도 이제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지연된 물량이 9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 한 72%로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평균가는 23,500원으로 뭐 지난주나 지난달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평균 시세는 한 23,00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외추화무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세까지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채소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품목은요, 청경채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30.8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4.1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3.336톤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청경채 4kg 상품 평균가는 37,566원, 최고가는 39,000원, 최저가는 36,100원이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1,418원이었고요. 오늘은 37,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6,148원 상승한 가격 37,56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청경채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39,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었고요. 그 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월 5일은 23,000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죠. 오늘 37,56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경채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32,874원.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32,445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이천시는 24,807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39,200원을 기록했고요. 그렇다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어딜까요? 용인시 처인구였습니다. 32,8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입니다. 가지와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먼저 살펴볼 품목 가지입니다. 101.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8.1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3.545톤 더 많은 물량입니다. 가지 8kg 상품 평균가는 17,172원, 최고가는 27,500원, 최저가는 14,5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17,172원에 거래됐는데요. 어제는 17,805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등락가 볼까요? 633원 하락한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가지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1일 21,759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조금씩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9월 5일 17,0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래도 그 후로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17,17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함께 비교해 보시죠. 8월 14일 11,983원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시세가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은 그 전세가 역전되면서 올해 시세가 좀 더 좋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8월 31일과 9월 7일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요. 그래도 시세가 지난해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입니다. 경기 여주군이고요. 11,724원. 강원 춘천시 1,712원. 경기 광주시 13,872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28,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네요. 13,87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반입 물량도 살펴보겠습니다. 24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3.9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3.1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감자 수미 20kg 상품 평균가는 41,158원, 최고가는 46,500원, 최저가는 3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4503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오늘 시세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345원 하락하면서 4158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감자슴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1일 41,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에는 조금 빠지면서 39,000원대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그 후로 조금씩 상승세 나타내면서 다시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41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역시나 전년도 30일 평균가를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실선이 올해입니다. 쭉 보시다 보면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좀 더 좋다는 거를 그래프의 간격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8월 14일 36,815원으로 최근 30일 동안 중에서는 최저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올해 시세가 좀 더 좋습니다. 특히나 8월 27일 같은 경우는 44,000원대까지 받았었고요. 오늘은 41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자 수미입니다. 강원 평창군 3861원. 충남 서산시는 24,136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당진군 33,357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수미입니다. 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 평창군입니다. 48,0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진군이 47,5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시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네요. 37,67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감자와 가지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들어온 감자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야, 옆에 보면요, 강원도 정성 감자 눈에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해발 600m에서 우리 홍천 감자 눈에 보입니다. 야, 그리고 멀리서 왔어요. 제주 감자까지 못하고 왔니? 정말 전국 감자가 이곳으로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이쪽엔 예천 감자도 경회사님! 짠! 어디 감자예요, 여기는요? 저는 불량감입니다. 불량 감자요? 네네. 아니, 어디 계시나 했더니 지금 거기서 숨어가지고, 아니, 말 그대로 지금 이곳 예천 감자까지 한눈에 정말 전국 감자를 지금 다 만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그 여기 나오신 우리 불량 감자는 진짜 어디 감자인가요? 예. 강원도래요. 강원도래요. 정말 강원도 지금 정상 감자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네. 오늘 가장 많이 반입된 감자가 어디 지역이에요? 현재 주 투자 지역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께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불량 감자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먼저 그럼 강원도 감자 말 그대로 우리가 감자 품질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우리가 감자 여기 예천 감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좋은 감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어떤 특징이에요? 이 감자가 저 모양도 이쁘고 일단 맨들어 있고 깔도 지금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경매가로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 정도 크기에 네. 크게 네네. 흠집 없는 거.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에 우리 불량 감자라고 우리 경매사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짜 불량 감자는 어떤 게 불량 감자예요? 이제 진짜 불량 감자라는 것은 예, 예.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지금 감자가 땅 속에서 지가 저 지맷돌로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놀았는데 주름을 잡는 얘는 땅속에서 주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주름을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경매 말고 뭐 연기 혹시 욕심 있으신 건가요? 연기 시키면 하겠는데 예, 그 예. 섭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강원도 네네. 버전으로 좀 불러주다오. 네, 연기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불량 감자인데 네네네. 오늘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쭉 이제 반입된 물량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지금 반입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전주에는 1,122톤이 반입되었고 금주에는 1,150톤으로 28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증가한 이유를 보자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어요? 현재 이제 주 7회 강원도 감자 캐는 시기예요. 수확 시기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 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자 물량이 좀 그렇게 많이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좀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큰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경매 상황이 어떨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전일과 동일한 왕화인 기준에 해가지고 4만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년 대비하면 어때? 가격이 좀 높은 상황인가요? 전년보다는 월등히 높은 상황이죠. 네. 네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농작물들이 굉장히 힘든 7, 8월을 좀 보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지 상황이 지금 현재는 어떤지 가장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때요? 산지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비가 뭐 이틀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지금 꼭 고냉지에서 지금 감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쪽 월등히 또 비가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작업할 상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빨리 산지 상황이 좀 좋아져야만이 더 품질 좋은 감자들이 지금 우리가 출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감자 하면은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좋아해요? 저는 튀김을 좋아하고요. 우리 경매사님은요? 저는 찐 감자를 좋아합니다. 찐 감자, 네네. 조림도 맛있고요. 사실 닭볶음탕에 저는 닭보다는 감자가 더 많이 눈에 띄거든요. 네. 이렇게 좀 여러모로 쓰이는 감자인데 소비가 좀 잘 돼야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소비 동향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단가가 고단가다 보니 시세가 위축이 돼가지고 소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요, 금요일 그리고 이제 네네. 주말 경매 상황까지 남아 있는데 주말 경매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현재 뭐 그렇게 반입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전날과 동일한 4만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고압세로 계속 유지가 네네.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뭐 뛰어난 불량 감자 연기까지 좀 도와주시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좀 우리 감자가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산지에 계신 분한테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주말까지 예상은 고압세로 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좀 안정적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뭐 요즘에 연일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이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채소 가격을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세가 오른 채소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는데요. 이번 주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오른 채소는 애호박, 백다다기 오이, 적상추, 미나리, 생표고버섯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도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요, 가락시장 출하량 감소로 이제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들이 상자의 경우는 지난주 대비 한 46% 상승하였고요. 네. 특히 요즘 상추 가격 급등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근심이 큰데요. 네. 이번 주 평균가가 82,000원으로 지난달이나 지난해 평년 대비 모두 한 3배가량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크게 또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특이하게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채소가 있습니까? 예, 지난주보다 하락한 품목은 이제 배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폭염으로 지연된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지난주 대비 한 24% 하락했고요. 평년과 비교해봐도 한 11% 정도 하락한 시세입니다. 근데 뭐 배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정리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의 채소 이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 시세가 8월 중순과 하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8월 중순에 이제 일평균 반입량은 142톤으로요. 하순의 일평균 반입량의 115톤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순경에는 이제 태풍과 그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제 집중호우로 물량이 많이 감소하였고요. 예. 여기에 이제 학교가 이제 개학함으로 인해서 이제 급식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9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입량은 좀 어땠나요? 가지 일평균 반입량을 살펴보면 119톤으로 이제 8월 하순과 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 138톤, 평년에 130톤과 비교하면은 물량이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그럼 좀 시세도 좀 괜찮았어야 될 텐데요. 지난주 평균가가 2만 1,000원대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18,400원으로 13%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날 26,600원에서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주는 하락세지만요. 올해 흐름을 봤을 때는 가지가 오름세인 것 같은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건가요? 최근 5개년 평균가가 11,800원으로 거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가가 13,400원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한 38% 높은 가격입니다. 네. 가격 상승 원인은 역시 지난 여름 폭염과 잦은 비 일교차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뭐 날씨 때문에 가지 시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가지 농가에 좋은 일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희성농협 이정규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무님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저희 서희성농협에서 가지작물 분야로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총 10억 원 중에 그 9억 원을 국비 및 군비료 지원하고 나머지를 저희들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네.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 농협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사업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가지 분야에 네. 특별히 의성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지란 작물은 햇볕이 좋고 더우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하우스 재배를 통하여 품질 좋은 가지를 생산하고 있고 또 가지 공동 출하회를 통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우수 농산물만을 포장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의성군에서도 의성진이라는 고유 브랜드 우수 상품만 쓸 수 있도록 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들은 출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품질 좋은 가지를 아마 수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의성군이요, 국내 최대 가지 주산지잖아요. 이런 명성을 얻은 데는 좀 뭐 재배 면적이 넓어서 가능했던 걸까요? 예, 저희들 의성군의 가지 재배 면적은 66헥타로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4,500톤으로 약 13%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우스 재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고 예. 단일 시군에서 전국 생산량의 13%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봐서도 대단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뭐 의성가지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부심만큼 가지 시세도 잘 나와야 될 텐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 지난해는 10kg당 평균 13,600원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평균 15,0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올해 이 날씨 때문에 농가들이 참 힘들었는데요. 의성군 가지 작황은 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원래는 일본 농가에 침수 피해도 있었고 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200톤 정도가 물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작황이 썩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기상과 일기 때문에 피해 입은 농가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피해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피해 농가 포함해서 가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역은 악의 평야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많고 벼재배 농가가 소득이 낮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가지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어나는 가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서희성 농협에서는 우선 농가별 순회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 농가별로 가지를 생산, 선별, 포장해서 공판장까지 출하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한데 저희 농협에서 직접 순회 수집을 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성군과 의성군 농협연합사업단과 연계해서 비닐하우스 보조 지원이라든지 박스비 지원, 물류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출하된 가지를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출하 조절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지 재배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번 밭작물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농 교육도 준비 중에 있고 또 임대농기계 사업을 진행해서 고가의 장비를 농가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정말 많이 계시네요. 하시네요. 뭐 임대 농기계 사업이 실행되면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성 가지 농가에게 한 말씀 또 해주세요. 예,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전량 생산하고 농협은 전량 팔아주는 것을 목표로 농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밭작물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서의성농협 이전규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차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시세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예,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지역의 이제 시설 재배 가지의 반입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가지는 이제 제소용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좀 다소 내림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가지의 가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채와 과일은 어떤 경락가를 형성했는지 지금부터 반입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물량은 138.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14.2톤, 어제에 비해서 24.5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살펴보죠. 토마토 완숙입니다. 5kg 상품 기준인데요. 평균가가 67,858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가격이 45,048원이었는데요. 어제 가격보다 22,810원 상승했습니다. 22,810원 상승한 토마토 완숙 가격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한번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7일 가격인데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약 18,0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폭우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물량이 부족한 현상을 보였고요. 9월 7일인 오늘 67,858원을 기록하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입니다. 58,047원을 기록했고요. 강원 정선군 32,946원, 강원 평창군 41,058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78,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장수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58,047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열대과일의 여왕입니다. 망고입니다. 3kg 특품, 평균가 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11만 원이었고요. 11만 원 가격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때는 8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쭉 계속 상승하면서 약 3만 원 정도 상승한 11만 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망고 가격 살펴보셨고요. 다음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02톤입니다. 어제는 138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 36톤 하락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배 반입 물량 살펴보셨고요. 배 신고 15kg 특품 기준, 어제 평균가가 46,000원이었는데요. 오늘은 39,750원, 어제에 비해서 6,250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산지별 전체 가격입니다. 자, 상주시가 최고가 46,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32,69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거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포도 전체 반입량입니다. 총 30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26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한번 비교해보면 18톤 정도 반입 물량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평균가는 1,374원이고요. 어제 평균가가 1,173원. 어제에 비해서 201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일 때 1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비스듬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약 2,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1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0일이 점선이고요. 이 실선이 올해 30일입니다. 캠벨 얼리와는 다르게 이 포도 거봉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7일 때 11,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30일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그 가격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1,374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셨고요. 다음은 산지별입니다. 경북 김천시 8,691원, 경북 영천시 8,987원, 충남 천안시 7,769원이고요. 전체 산지별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은 상주시입니다. 17,000원이고요. 평균가도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1,793원, 영동구는 1,47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한 경매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꽤 많은 물량의 농산물들이 이곳 가락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일에 대한 경매 동향 좀 짚어볼 텐데요. 이번 소개할 과일은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으뜸으로 치고 있는 포도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포도송이 같은 눈동자를 가진 우리 경매사님 나오셨는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지금 맑은 눈동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반짝반짝. 뭐예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또 포도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요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한 달 정도가 맞습니다. 한 달 남짓 이제 요 꿀포도를 맛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때? 오늘 들어온 이제 포도 품질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예, 네. 오늘 품질은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되는 거 우천으로서 상품이 많이 떨어지는 거 걱정을 했는데 일교차가 이제 본격 출하가 되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선선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반입 물량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반입 물량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만 들어도 좀 기분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반입 상황을 이제 지금 짚어주셨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가락시장 전체적인 포도 반입량은 310톤으로 전일 320톤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한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출하되고 있어요. 네, 좀 증가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이제 포도하면은 참 다양한 품종을 가진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기억나는 거 이제 뭐 캠벨 있고요. 네, 거봉 있고요. 거봉 있고. 샤인. 그다음에 지금 머루가 일부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출하 중에 있는 캠벨이 제일 많다고 보고 됩니다. 그러면 캠벨 같은 경우에는 좀 품종이 이제 비율이 한 어느 정도예요? 캠벨이 차지하고 있는 게요? 50%에서 55%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품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의 포도 경매 상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 어떤가요? 오늘 경매사는 약 보합세, 약간 하락세를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점으로 네, 보고 계세요?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그다음에 소비, 우천으로 소비도 약간 정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개 애복에 이제 우천이라는 애복을 영향을 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첫째도 둘째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농산물은 여기 날씨 영향이 네, 가장 그렇죠. 큰 것 같은데요. 요번에 좀 어때요? 올해 좀 비의 영향을 포도가 가장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많이 봤죠.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이제 열과나 터지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상품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이들 사랑하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때요?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소비 동향을 한번 좀 짚어주세요. 계속되는 우천으로 해서 반입량을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좀 슬픈 소식인데요. 네, 좀 소비가 좀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에서 이 수입산 좀 과일 중에 많은 과일이 좀 포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수입산이. 예, 일본 예. 지금 현재 포도는 어디가 많아요? 칠레, 페루, 미국 그다음에 출하가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 페루하고 칠레는 11월에서 5월달, 그다음에 미국산 현재 지금 5월에서 12월달까지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좀 양은 많지는 않지만 미국산 같은 경우는 상품이 좀 좋고 그다음에 철도한 선별을 걸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출하하고 있는
이제 캠벨인데 신품 정도 개발해야 할 네, 좀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하고 현재 지금 캠벨 같은 경우는 재배치 때 알속계를 철두철미해서 씨알도 붙게 하면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당도 높이는 데 중점을 드려야 하고 있고요. 지금 출하하시기 때는 철저한 선별이 가격 형성을 받는데 큰 영향을 받고 특품을 만드는 영향을 주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철저한 선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어디 좀 수입 포도가 많이 들어오나요 했는데 지금 칠레나 미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좀 외국과 이렇게 맞섰을 때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좀 짚어주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당도를 높이는 네. 일 그리고 선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어떤 선별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출하시기 때 특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과나 이런 색택이나 하여튼 뭐 지금도 색택이나 그 당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도 부분을 거듭 강조를 하셨는데 당도는요 제가 맛을 봐야 알잖아요. 이게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맛있죠? 꿀 정말 포도인데 과즙이 그냥 쭉 나오는 게 꿀 말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죠. 이건 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저희 농가들이 그냥 피땀 흘려 농사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맛을 봐도요 달달한 포도 향이 너무나 향긋하거든요. 여러분 소비가 둔화돼서 말 그대로 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좀 원활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힘을 더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장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경매상을 좀 예측해 주세요. 뭐 주말장에는 반입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비도 활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추석 명절 앞둬서 경면에 개인적으로 좀 지방으로 많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 보고요. 소비는 그냥 원활하게 돼서 주말장도 보합세 형성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도에 대한 자세한 경매 상황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거 제가 먹었던 거니까 제가 가져갈 거예요. 네. 네, 아니 주세요. 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 지금 가장 걱정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소비가 좀 둔화돼서 많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요 이렇게 달달한 포도와 함께 가족의 좀 이렇게 웃음꽃을 피워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금요일 이번 주 이렇게 경매 상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더욱더 알차고 산뜻한 경매 상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가 참 먹음직스럽네요. 아, 정말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장 볼 때 한 송이 사야 될까 봐요. 네. 네. 자, 이 포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사실 아까 앞서서 채소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과일 가격에도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에 오름세가 컸던 과일, 그리고 하락세를 보였던 과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상승한 과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추석 대표 과일인 이제 사과, 홍로 10kg 상자의 경우에는요, 현재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은 약 35% 상승한 시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고배 15kg 상자도 마찬가지로 한 29%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제 많이 보도가 됐듯이요, 올여름 폭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산지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지난주보다 156% 크게 상승하였고요. 네. 참외가 28% 소폭 올랐지만은 지난해와 평년보다는 좀 낮은 시세입니다. 참외의 경우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좀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토 156%면 진짜 많이 오른 거네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시세가 좋지 못했던 과일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과일의 경우는 크게 시세가 하락하는 과일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포도, 복숭아, 수박이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시세로 이제 거래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컸던 과일들이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지난주와 비슷한 시세라고 하셨었는데 포도 반입량은 어땠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예, 금주 거봉의 반입량은 일평균 77톤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평년 80톤과 비교하면은 약 4% 정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캠베럴리 경우는 일평균 173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214톤과 비교하면은 한 19% 감소하였고요. 평년 291톤과 비교해도 역시 41%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캠벨얼리 같은 경우 특별히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캠벨얼리와 거봉 자세히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거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봉 2kg 상자 평균 가격은 1,600원으로 그 지난주 11,200원과 비교하면은 아주 5% 소폭 하락하였고요. 예. 주간 내내 큰 변동 없이 10,000원대에서 거래되었다가 오늘 또 이제 1,300원에 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캠벨얼리는요? 예, 캠베럴리 5kg 상자는 이제 17,000원으로 지난주 19,600원에 비교하면은 한 13% 하락하였습니다. 예. 캠베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 반입 물량에 따라서 시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 주였는데요. 오늘 평균가가 16,600원으로 이제 주초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간 내내 큰 변동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큰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예, 거봉 같은 경우는 이제 평년 가격이 8,900원인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최근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9,500원에 비해서도 역시 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높은 시세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지 네. 작황이 좀 좋아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산지 상황과 출하량은 좀 어떤 상황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역시 올해 이제 폭염의 영향으로 이제 그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이제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락시장에는 아직 거봉은 지난해 수준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캠베럴리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네. 자, 포도의 최근 출하량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9월에 이 전국 포도 상황은 어떤지 뭐 반입량이라든지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서 포도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홍승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포도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이 9월 출하량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감소하는 영향으로 9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품종별로는 이제 캠베럴리가 전년보다 10%, 거봉은 전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출하량은 좀 줄고 있고 그렇다면 포도 품질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9월 포도 품질은 전년보다 다소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생육기 가뭄 및 폭염으로 포도알 비대와 착색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 집중호우로 열과 발생이 많았고 당도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이 좀 선호하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예, 최근 신규 식재가 그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캇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생산량이 이제 전년보다 119%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지 샤인머스캇이 주로 출하되는 9월에서 10월 출하량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껍질째 먹는 품종, 신품종 샤인머스캇이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9월에 이 포도 가격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포도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캠베럴리 평균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7,000원에서 19,000원, 거봉 평균 도매 가격 또한 전년보다 높은 상품 2kg 상자에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촌경제연구원 홍승포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채문 전문가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매사와 얘기할 때 네. 이 수입산 포도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네. 이 수입산 포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입산 포도, 우리나라에 어떤 포도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산 포도는 이제 씨 없는 청포도, 그다음에 씨 없는 적포도, 씨 있는 적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종이 이제 톰슨 시들리스라는 그 씨 없는 청포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칠레산이고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접한 외국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씨 없는 적포도인
레드 글로브란 품종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진짜 어렵네요. 톰슨 시들리스요. 네, 외국 거라서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포도들 현재 가락 시장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종들인 건가요? 예, 가락 시장에는 이제 위 품종 말고도 다양한 품종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지난해 가락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제 포도 전체 물량 중에 수입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약 28%로 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예. 최근에 가락 시장에는 이제 미국산이 한 60%, 칠레산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아공하고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소량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8월달 포도 수입량은요, 이제 국내산 포도가 작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난해보다 한 49%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달에는 미국산 포도의 품질이 좋지 않고 이제 추석 시기에 이제 국내산 포도가 이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수입량은 이제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소비자들이 수입산 포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매년 수입 포도의 물량은 이제 줄어들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예년과 비슷하게 소비자들의 이제 선호도는 아직까지는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입 포도의 물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우리 땅에서 자란 포도가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듭니다. 네, 그렇게 네. 바라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곧 이어서 집중 분석 코너에서는 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나우 시간에는요, 이 명절을 앞두고 빼놓을 수 없는 품목입니다. 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또 축산물이죠. 맞습니다. 이 축산물 시세와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산물 가격이 이제 시간 관계상 집계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가장 최근에 어제 낙찰된 경락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큰 암소 600kg 한우 가축 시장입니다. 569만 6천 원이고요. 전월 평균이 565만 4천 원, 전월에 비해서 0.7% 상승했습니다. 큰 암소 600kg, 전년 평균이 537만 7천 원인데요. 전년에 대비해서 5.9% 상승했습니다. 암송아지 6, 7개월령 평균가는 314만 5천 원입니다. 전월 평균이 304만 9천 원인데요. 3.1% 상승한 가축 시장 가격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암송아지 6, 7개월령 전년 평균이 305만 1천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1% 상승했습니다. 수송아지 6, 7개월령 목요일 기준으로 417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평균이 402만 5천 원이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3.7% 상승했습니다. 수송아지 6, 7개월령 전년 평균 2017년 평균이 384만 9천 원이었고요. 2017년 대비해서 8.4% 상승했습니다. 한우 전국 경매 가격입니다. 한우 지육 100g 기준이고요. 9월 6일 목요일 가격이 1,831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평균이 1,810원, 8월 대비해서 1.2% 상승했습니다. 네, 한우 지육 100g 전국 경매 가격 지난 2017년 평균이 1,745원이었고요. 17년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한우 농가 수치 가격입니다. 600kg 655만 9천 원을 기록했고요. 8월 평균이 648만 2천 원이었는데 8월 대비해서 1.2% 상승했습니다. 한우 농가 수치 가격 600kg 655만 9천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 2017년 평균이 625만 1천 원, 2017년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네, 거새우 지육 100g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경매 가격인데요. 1,941원을 기록했고요. 8월 평균은 1,918원, 8월 대비해서 1.2% 상승했습니다. 거새우 지육 100g 기준 1,941원을 기록했고요. 2017년 평균이 1,870원, 전년에 대비해서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거새우 농가 수치 가격 600kg 697만 5천 원을 기록했고요. 8월 평균이 689만 4천 원, 전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거새우 농가 수치 가격 672만 원이 전년 평균이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8% 상승했습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전월 평균이 1,284원이고요. 1.5% 전월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 1,303원이고요. 전년 평균이 1,219원, 전년 대비해서 6.9% 상승했습니다. 비거새우 농가 수치 가격 600kg 468만 1,000원을 기록했고요. 8월 평균이 461만 3천 원, 8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비거새우 농가 수치 가격 600kg 468만 1,000원, 2017년 평균이 432만 2천 원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8.3%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우 경락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축산물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농협 축산지원부 박종갑 팀장입니다. 네, 이제 추석에는 이제 감사한 분들에게 한우 선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네.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전국의 한우 농가들이 정성껏 기른 한우를 우리 추석 명절에 맞춰서 공급하고 있고요. 네. 농협에서는 조합, 브랜드, 안심축산에서 질 좋은 한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소가 소비자에게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소는 크게 출하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를 거쳐서 네. 소비자한테 공급이 됩니다. 먼저 출하 단계에서 사육 농가가 공판장이나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비율이 54%, 예. 그리고 가축 시장이나 문전 거래를 통한 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매 단계에서는 뼈를 해체해서 부분육으로 가공하는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정육점, 슈퍼마켓, 일반 음식점, 대형마트 이런 등등에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먹기 좋게 부분육으로 세절해서 공급이 됩니다. 네. 부분별로는 소매점이 72%, 식당 같은 외식 분야에 28%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유통 흐름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가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한우 송아지 산지 가격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달 8월, 그러니까 수송아지 6, 7개월령 산지 가격은 403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 383만 원이었는데 5.1% 올랐고요. 또 평년 동월 326만 원 대비해서는 23.5%가 상승했습니다. 네. 8월 암송아지 6, 7개월령 산지 가격을 보면 30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302만 원 대비 1.1%, 평년 동월 252만 원 대비 21.1%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평년은 과거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년이나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건데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8월 수송아지 가격이 오른 것은 일단 한우의 도매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크고요. 네. 일단 암송아지 가격도 오르기는 했는데 수송아지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이유는 일반 사육 농가의 증가로 품질이 낮은 송아지가 우시장에 출품돼서 수송아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송아지에 이어서 큰 암소 산지 가격도 궁금한데요. 한우 600kg 큰 암소, 이 산지 가격 동향은 현재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올해 8월 600kg 한우 큰 암소 산지 가격은 565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543만 원 대비 4.1%, 네. 평년 동월 512만 원 대비 10.5%가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우 출하 두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예.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예. 이와 맞물려서 600kg 큰 암소 가격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육 두수에 따라서 가격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고 해서 뭐 비플 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최근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6월 한우 사육 두수는 한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입 암소 수가 전년 대비 2.3%, 두수로는 3만 1천 두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총 한우 사육 두수는 292만 5천 두로 전년 동기 대비 1.5%,
전 분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육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우 지육 1kg 지육 가격 추세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8월까지 한우 지육 평균 가격은 kg당 17,732원이었습니다. 6월에 18,079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7월 소폭 하락하였다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400원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축산공판장 경매실장과 한번 연결을 해서 네. 현장 생생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넘버원 음성축산물 공판장 경매실장 김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협의 음성 축산물 공판장은 축산물 유통에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음성 공판장은 농협 본연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받고 잘 팔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7년도에 전국에서 등급 판정 두수 기준으로 총 87만 두 정도인데 음성 공판장 한 곳에서 12만 두가 경매돼서 한 14% 정도를 점유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음성 공판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준 가격 제시입니다. 음성 공판장에 출하하지 않는 소도 거의 대부분 음성 공판장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어 축산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매 가격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네.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네. 계세요? 예, 우리 공판장에 소를 구매하는 우수한 중도매인과 매차민이 있습니다. 우리 공판장이 2011년 3월 달에 네. 서울 가락동 시장에 그 서울 축산물 공판장을 이제 폐장하고 이건 이제 음성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중도매인들과 매차민이 이제 전원 다 이쪽으로 이제 같이 이동을 했고 또 예. 몇 명의 그 추가 중도매인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협, 안심축산이나 농협 유통 등 이제 매차민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해서 경매 가격 지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우 경매 시간이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해서 네. 오후 1시 반 정도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네. 경매 두수 좀 몇 두인가요? 예, 오늘 경매 두수는 795두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우가 절대적으로 많죠. 730두이고 네. 유구가 56두, 젖소가 9두. 그리고 전체 거래 금액이 56억 3천만 원입니다. 56억 3천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중에서 한우 경매 가격은 좀 어땠습니까? 예, 한우 경매 가격은 이제 그 한우 거새우가 이제 기준 가격인데 한우 거새우 경매 두수는 400두였고 예. 도축된 이제 지육이라 하죠. 지육 이제 1kg당 평균 가격은 이제 19,399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제 한우 거새우 평균 가격이 18,629원이니까 예. kg당 770원. 한우 거새우 이제 평균 중량이 435kg인데 한 마리당 33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하, 한 마리당 33만 원 정도 상승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출하 물량이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네. 중도매인들의 거래처 그리고 이제 농협 안심 축산 유통 또 농협 유통 그리고 대형 업체에서 그 선물 세트가 통상 이제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매가 시작되는데 네. 9월 24일이 이제 추석이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세트 구매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음성 공판장을 비롯해서 전국 도매 시장에서 경매는 공휴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기 물량 공급을 위해서 9월 1일, 9월 8일, 9월 15일, 토요일 3일 이제 추가로 경매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9월달 달력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9월 22일 토요일부터 9월 24일이 추석이고요. 9월 29일까지 9일 동안 이제 경매가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는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9월 27일부터 보통 이제 그 장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가 없는 동안에 9일 동안 넉넉한 물량을 준비하고 남으면 추석 연휴 이후에 경매가 없을 때 판매하려고 구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전문가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한우가시 뛰면서요, 소고기 수입량에 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소고기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편입니까? 올해 7월 말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한우 도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한 22만 9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만 톤, 호주 9만 톤, 뉴질랜드 12,000톤 순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7월 쇠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3만 8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자, 수입산은 그렇고 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한우값 안정을 위해서는 사육 마리수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우 마리수 이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달 9월 한우 사육 두수는 1세 이상 마리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서 298만 5천 두로 전망이 되고요. 예. 올해 12월 말 한우 사육 두수는 1세 미만 사육 두수 증가, 여기에 도축 두수가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5% 증가한 291만 5천 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알차게 또 준비가 네. 됐었네요. 네, 이렇게 또 축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함께해 주신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박종갑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는요, 대파, 멜론, 무 이렇게 시세와 동향을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